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리 에코입니다. 먼저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 영상은 증권사 센터장들이 꼽은 2023년 유망 2차 전지주들 알아봅시다. 보시는 자료는 조선비즈의 1월 1일자 기사인데요. 조선비즈는 국내 17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게 2023년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 및 유망 종목들을 꼽아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표인데요. 글씨가 좀 작으신 분들은 캡처하셔서 좀 확대한 후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 전략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8곳이 2차 전지 섹터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2차 전지가 여전히 탄탄한 수요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선점 우위를 이미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그 IRA 법안 때문에 이제 공급망이 재편되겠죠. 그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해당 설문에서는 유망 종목들도 꼽아달라고 했는데요. 이 종목들을 기준으로 카운팅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종목을 이제 미제시한 세계 증권사를 제외한 14곳 센터장들이 꼽은 종목들은 14곳 중에 8곳이 삼성전자 를 꼽아서 1위가 삼성전자로 나왔고요. 반갑게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이 2위에 꼽혔고요. 또 3위에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고려아연, 또 SK이노베이션, 성일하이텍, 에코프로비엠 등의 2차 전지주들이 상반기에 좀 유망하다라고 꼽혔는데요. 그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왜 그 전망이 좋은지 그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스코케미칼을 개별주가 아닌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내 2차 전지 대표 ETF 포함되어 있는 포스코케미칼의 비중을 좀 정리해 두었으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에는 포스코케미칼이 이 정도 비중으로 담겨져 있구나 알아두시고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케미칼의 1년 차트를 오늘 날짜 1월 2일 마감된 그 오늘 날짜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11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23만 9천원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 좀 조정을 보이더니 오늘 6.39%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을 탑픽으로 뽑는 배경에는 차별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2차 전지 핵심 소재죠.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 그룹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계열사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에 필요한 그런 핵심 원료의 밸류체인을 모두 내재화하고 있다. 라는 점이 그 차별 포인트로 꼽힙니다. 성장성이 기대된다가 아니라 이미 3분기 실적으로 그 수치로 확인을 시켜주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포스코케미칼의 3분기 실적 자료입니다. 3분기 실적은 한마디로 분기 매출 최대를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루었는데요. 에너지 소재 부분 판매량 증가 및 판매량 단가 상승으로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원대를 돌파했고요. 영업이익은 81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상승, 전 분기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60% 상승, 전분기 대비 48% 상승하면서 컨센서스 574억 원을 크게 돌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주가가 11월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4분기 전망은 어떨까요? 양극재 판가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주요 고객사 재고 사이클이 고려되기 때문에 매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86% 상승할 거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 5% 정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간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성장세가 가히 놀랍습니다. 이제 2022년 4분기 전망치를
고려해서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요. 매출액이 2021년에는 1조 9천억 원대였는데 무려 3조 5천억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2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증가, 또 영업이익률도 6.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PER은 81배에서 65배로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고요. 포스코케미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주요 사업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2차 전지 소재, 첨단 화학 소재, 산업 기초 소재 세 가지로 나뉩니다. 2차 전지 소재는 말 그대로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을 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요. 첨단 화학 소재는 COG와 그 탄소 기반 부산물에서 화학 연료물로 분리해서 콜타르나 조경유 등을 생산을 하는데요. 다시 이 부분들은 이제 음극재나 침상 코크스 같은 첨단 소재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PM스텍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생산을 조달받고 있고요. 산업 기초 소재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철강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3분기 매출 비중에서 배터리 소재 부분의 비즈니스가 69%나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래 성장성이 큰 소재에서의 성장성이 크다. 또 전체 매출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양극재, 음극재 매출이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는지, 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그 IRI 자료에서 따온 부분이고요. 전기차 EV 출하량이 증가했고, 또 에너지 저장소 ESS양 신규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리고 또 판가까지 상승을 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 양극재의 경우에는 62.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음극재의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47.1%나 매출액이 증가를 했는데요. 원재료 단가 상승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증가를 했고 또 환율까지 수익성 향상에 기여를 하면서 좀 크게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기사 하나 살펴볼게요. 포스코케미칼이 LG엔솔 GM 합작사에 1조 원대 음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12월 5일자 기사입니다. 사실 포스코케미칼의 차별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국내 유일의 그 천연 흑연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원래 이 흑연은 원료 조달이 어렵고 제조 비용이 높아서 주로 중국에서 생산해 왔어요. 하지만 포스코케미칼은 2021년 12월 포항 공장을 준공해서 국산화를 이루어냈고요.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그 IRA 법안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러브콜을 받고 있게 되는 셈이죠. 또 밸류체인 내재화인 부분도 이 부분에서 차별 포인트를 이뤄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PM스텍 자회사로부터 흑연의 원료인 침상 코크를 조달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차별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은 현재 그 연간 그 생산 능력 8만 2천 톤에서 2022년까지는 17만 톤, 2030년까지는 32만 톤 음극재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케미칼은 에너지 소재 부분에서 글로벌 지위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3년 경기 침체를 우려로 그 다른 여러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거나 신규 투자를 축소하는 그런 모습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포스코케미칼의 차별 포인트 천연 흑연 관련해서는 기존 포항 공장 이외에도 세종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2023년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북미 지역이죠. 캐나다의 미국의 GM과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 캠을 설립 중에 있고 2024년 하반기에 공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 해당 자료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충남 공주의 음극재 코팅용 중간 소재인 피치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의 그 목표는 2026년까지 글로벌 2차 전지
20%의 포스코케미칼 소재를 적용시키겠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당초 이 목표는 원래 2023년까지였어요. 근데 4년이나 앞당겨서 이뤄낼 계획입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가파르다라는 점이겠죠. 또 다른 포스코케미칼만의 차별 포인트, 바로 원료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직 계열화라고도 흔히 말하죠. 보시다시피 포스코 그룹 내에 2차 전지 원료 소재의 풀 밸류체인은 정말 촘촘합니다. 광물, 원료, 중간 소재, 그리고 최종 소재까지,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리사이클링까지 구축을 함으로써 이제 광물부터 최종 소재까지 이루고, 또 다시 최종 소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리사이클을 통해서 다시 재조달시키겠다라는 게 큰 빅픽처인데요. 여기에서도 특히 최근에 핫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죠. 정말 좋은 투자였다라고 여겨지는 리튬 염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고지대 소금 사막 옴브레 무에르토라는 곳에 염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염호라고 불리우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호수예요. 호수인데 왜 포스코홀딩스가 이 호수에 투자를 하고 관건을 인수를 했느냐? 호수에 한마디로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놀랍죠? 놀라운데 여기 그림을 살펴보시면 여기 조그마한 그림자 보이시죠? 이게 국내에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 롯데타워입니다. 해발 1000m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호수는 해발 40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좀 상상이 가시겠죠? 이 고지대에 이제 소금 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 그릇 형태의 호수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수의 관건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관건을 권리를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데요. 2018년에 이 관건을 인수할 때만 해도 염수 매장량이 약 220만 톤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해서 1000만 톤 이상의 매장량이 발굴된다고 하는데요. 이 로직은 사실 저희가 지질학자가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까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 지하에 엄청난 리튬 염수가 이제 매장이 되어 있고, 굴착 후에 관정을 통해서 이제 뽑아 올리면 고농축 리튬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물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정 기술을 통해서 여기에서 리튬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매장량이 1350만 톤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이제 2028년부터 공정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연간 생산량이 10만 톤에 이르고 이 부분이 약 30년 가량까지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수십조 원대의 가치에 이를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리튬 업계 최고의 성공 투자 사례로 알려져 있어서 이 호수 관련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상 2023년 증권사 센터장들이 뽑은 유망한 2차 전지주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탑뷰로 뽑히는 포스코케미칼의 차별적인 포인트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하반기에 국내 2차 전지가 좀 많이 급락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전망은 좋았다라는 그런 영상, 참고 영상으로 카드 걸어줄 테니까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